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별들이 속삭이듯 빛나는 것처럼 역사 속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나 세상을 환하게 비추곤 합니다. 평범함을 넘어 때로는 밑바닥이라 불리는 곳에서 시작하여 정상에 우뚝 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어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삶은 과거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생생하게 증명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왕이 되려 했던 고대 로마의 스파르타쿠스, 미천한 신분에서 고려의 운명을 좌우했던 고려 말의 승려 신돈, 그리고 일개 병사에서 로마 제국을 재건한 강력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세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들의 삶은 비록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고 때로는 좌절과 비극으로 점철되기도 했지만 그들이 품었던 불굴의 꿈과 용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향한 열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줄지도 모릅니다. 함께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이 위대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먼저 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 시대 자유를 향한 불꽃을 지폈던 남자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척박한 땅 트라키아에서 태어나 로마군의 포로가 되었고 결국 로마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인 검투사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검투사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좁은 감옥 같은 숙소에서 먹고 자고 훈련받았습니다. 오직 콜로세움에서 대중의 오락을 위해 죽거나 죽임을 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쿠스는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내면의 자유를 향한 강렬한 열망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73년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지방의 카푸아에 위치한 검투사 양성소에서 스파르타쿠스는 동료 노예 검투사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단지 70여 명에 불과한 작은 무리였지만 이들의 용기와 자유를 향한 외침은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로마의 가혹한 노예 제도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신음하던 수많은 노예들이 스파르타쿠스의 깃발 아래로 너도나도 모여들었고 그 수는 단기간에 수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규군과의 여러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로마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원로원은 이 노예들의 반란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단순히 노예 해방을 넘어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반란은 로마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불평등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후세 사람들에게 자유와 저항 정신의 위대한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그의 반란은 결국 막강한 로마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체계적인 조직력 앞에 좌절되었고 스파르타쿠스 자신도 기원전 71년 크라수스가 이끄는 정예군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반란에 가담했던 수많은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되었지만 스파르타쿠스가 남긴 자유를 향한 열망과 불굴의 의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 얼마나 용감해질 수 있는가?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14세기 고려 말 혼란스러운 시대의 한가운데서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던 파격적인 승려 신돈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찰의 노비였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므로 천민 출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는 남다른 지혜와 비범한 통찰력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보는 안목으로 당시 개혁을 열망하던 공민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계의 부패로 인해 피폐해진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신돈에게서 그 희망과 개혁의 동반자를 보았습니다. 신도는 공민왕의 두터운 신임과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개혁기구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 변병과 노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백성들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성균관을 다시 일으켜 유학교육을 장려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숙청하며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당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개혁은 기존의 특권과 기득권을 잃게 될 권문세족과 보수적인 불교 세력에게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신돈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온갖 비방과 모함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신돈은 주변의 견제와 시기, 그리고 자신의 급진적인 개혁 방식과 권력 남용이라는 명목하에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야심찬 개혁은 미완성으로 끝나버렸고 고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신돈의 삶은 우리에게 개혁의 어려움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인간의 용기와 열정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가 마주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서기 3세기 로마 제국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강력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변방인 달마티아 지방의 일개 하층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록에서는 노예 출신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그의 배경은 미천했고 누구도 그가 제국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군인 황제 시대라 불리며 혼란의 극치였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어도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황제가 무수히 교체되는 혼란이 반복되었습니다. 내전은 끊이지 않았고 국경에서는 이민족의 침략이 잦아들면서 제국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갔습니다. 마침내 284년 그는 혼란스러운 제국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황제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무너져가는 로마 제국을 재건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잦은 내란의 원인이었던 후계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각 지역에 2명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2명의 부황제 카이사르를 두는 혁신적인 4분 통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통치권 분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무질서했던 군대를 대규모로 재편하고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적인 황제의 권력을 강력하게 강화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 가격령을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는 매우 독재적이었고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등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최고 가격령과 같은 일부 경제 정책은 의도와 달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은 혼란에 빠져있던 로마 제국에 안정과 질서를 가져다 주었고 제국의 수명을 100년 이상 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개인의 권력욕보다 제국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그의 현명함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삶은 우리에게 거대한 시스템을 재건하는 리더십의 중요성과 함께 강력한 권력이 지닌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 명의 개인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어떤 고뇌와 희생이 필요한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이야기는 묵묵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기 로마 제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도 로마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신돈,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세 인물의 삶은 시대와 배경은 물론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와 마주했던 결과 또한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천한 배경에서 시작하여 당시 사회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뛰어넘어 시대의 흐름을 바꾸려 했다는 점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노예의 쇠사슬을 끊고 인간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신도는 부패한 세상을 개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을 품고 개혁에 나섰으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무너져가는 거대한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밑바닥에 놓인 돌멩이처럼, 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인물들의 삶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조차 알지 못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어떤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당신만의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걸음을 내딛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그 어떤 환경도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불꽃이 되어 당신이 품고 있는 꿈과 열정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쓰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니까요. 당신의 내일의 밝은 빛과 무한한 가능성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